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저는 잠시 쓸공언니를 돕고 있는 금쌤입니다. 네, 2025년 새해도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맞아요. 그죠? 시간 참 빨라요. 네. 우리 쓸공님들도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시죠? 예, 오늘도 초콜릿 댓글 하나를 음미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자, 김아리님의 댓글입니다. 고2 아들 등하굣길에 차 안에서 같이 들어요. 여름부터 쓸공 언니를 알게 되어 너무 늦게 듣게 되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제와 인문학의 문외한인 이과 엄마, 이과 아들이라 쉽고 재밌게 경제 전반에 대해 훑어주시는 거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특히 국부론 원정대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듣기도 했어요. 너무 소중한 컨텐츠 감사합니다. 성인들에게도 좋은데 고등아이들 경제, 사회, 인문 전반에 걸쳐 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내년 수능 때까지 같이 열심히 듣고 돌아와 후기도 남겨볼게요. 환절기에 두 분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한 댓글을, 네, 그죠? 너무 스윗합니다. 네, 훌륭한 어머니와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게 말해요. 진짜 너무 멋지세요. 요즘에는 훌륭한 어머니상에 이 일론 머스크 어머니를 또 주목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것도 또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들으신다니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좋은 건 제일 먼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네. 김아리님, 쓸공 언니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김아리님이 작년 11월에 써주신 댓글이니 이제 아드님이 고3 수험 생활을 시작하셨겠어요. 네. 네, 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수험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대박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사실 쓸공 언니 방송을 이해할 고등학생이라면 수능 대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수능 대박.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김아리님 말씀대로 후기 꼭 남겨주세요. 이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방송,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5년 글로벌 이슈 10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 이슈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알아보기로 해요. 네. 6번째 이슈는 After Inflation입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한동안 지속되었던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상황이 거의 다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2024년 말에는 이 서구 국가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하지만 2025년 이 서구 선진국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이 재정 적자를 쉬운 말로 하면 나라 빚인데요. 네. 이 잘 모르시는 쓸공님들은 관련 에피소드 42화 미국 국가 채무 한도가 꽉 찼다. 나라 빚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거 역시 필수 청취 에피소드예요. 꼭 들어보세요. 네. 서구 선진국들이 재정 적자가 많아서 2025년은 이것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재정 적자가 쌓여왔다는 것은 즉 그동안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을 올려서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반대로 지출은 줄여야겠죠? 네. 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성장은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를 들면 국가 주도로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추진해야 하고요. 네. 중소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정부가 돈을 좀 써야 경제가 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니 선진국들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방비 예산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이게 모든 것이 트럼프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 트럼프가 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졌죠? 네. 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을 꺼리게 되면 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끈끈함이 약해집니다. 자, 이제까지 나토에서 제일 많은 돈을 내던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유럽 국가들은 나토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큰형님의 보호를 받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큰형님이 자기 가족 챙기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니 유럽 국가들은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예산을 올려서 러시아라는 무서운 형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럽 국가들은 누적된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국방비까지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쌤, 트럼프의 대표 경제 정책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고관세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유럽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많아서 트럼프는 유럽에 고관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은 무역 적자 증가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재정 적자, 국방비 지출 증가, 무역 적자 증가. 3단 콤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달갑지 않은 콤보. 네, 유럽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유럽은 통화를 또 많이 찍어내야 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모로 유럽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7번째 이슈입니다. 고령화 문제인데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도 1946년생이신데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죠? 네. 네, 6.25 전에 태어나셨네요. 네. 광복 다음에. 자,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라고 해요. 자,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나이 제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중국은 세계의 고령화를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찾은 답이 실버 산업이라고 해요. 중국은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동시에 실버 산업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자,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반대로 청년 인구가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이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국제 분쟁은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자, 세계 평화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8번째 이슈, AI에 집중된 세계의 자본인데요. 자, 기사에 따르면 AI에 투자하는 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박이라고 합니다. 1조 원 달러, 거의 1,400조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네. 이런 돈이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은 명확한 계획이 없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AI를 채택하는 속도도 느린 편이고요. 자, 올해 2025년은 과연 AI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닐지 지켜보게 될 한 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슈 중에 2025년은 청정에너지 기술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네. 올해는 뭔가 결과를 확인해 볼 게 많네요. 네, 좀 떨리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은 1,000조 달러라는 돈을 넣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우, 제발 성공해야 될 텐데요. 네, 잘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2024년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을 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해였다고 하면 네. 2025년은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보는 해인 것 같아요. 9번째 이슈는요. 세계 여행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 상품의 이동에도 마찰이 생길 텐데요. 이 상품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에도 제한이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자, 유럽은 쉥겐 지역이라는 것이 있죠. 네. 예, 이 쉥겐 지역은 1985년 쉥겐 합의와 1990년 쉥겐 조약을 맺어서 생긴 지역인데요. 네. 이 쉥겐 지역에서는 29개의 유럽 국가가 접경 지역에서 국경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한 개의 나라만 가지 않고 쭉 일주를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네, 그렇죠. 네네. 이제까지 30년이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네. 이제 유럽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요. 네. 이 불법 이민과 망명자 등을 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분쟁 때문에 보안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군요.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보안에 신경 써야 하니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네. 쉥겐 조약이 예전처럼 네. 잘 지켜지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여행하기엔 네네. 그게 좋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유, 갑자기 이 쉥겐 조약하니까 네. 생각나는 이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뭔가요? 네. 이 쉥겐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제가 작년에 네. 뮤직 페스티벌에 간 적이 있는데 오, 이 출연진 중에 네. 이 밴드 크라잉넛이라고 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예. 네. 뭐 MZ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네. 자, 그분들 노래 중에 룩셈부르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예.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그죠? 네네네. 너무 유명하죠, 저희 때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예. 자, 그 노래를 부르려고 이제 그분들이 나오셨는데 네네. 거기에 룩셈부르크 대사님이 오신 거예요. 야, 그런 귀한 자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밴드 분들이 네네.
룩셈부르크 대사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한 번에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귀한 두 분들 아니죠? 네. 한 팀과 네. 대사님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사님이 관객석에서 이제 혼자 일어나신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 막 이러면서 네네. 함성을 지르면서 그 한 분을 쳐다본 거예요. 어.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네네. 룩셈부르크 막 이렇게 떼창을 부른 거예요. 너무 재밌게 썼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뭐 그 대사님이 막 좋아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도 네네. 조금 쑥스러워 하신다고 해야 하나? 당황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이 더위 때문인지 네네. 여름이었는데 얼굴이 막 핑크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신나서 막 네. 좋으시라고 더 크게 막 룩셈부르크를 막 응원하듯이 외쳐댄 거죠.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저도 크게 외쳤는데 아우 네네.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 저기 뭐 말씀만 들어도 그 네. 현장에 있는 느낌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먼 나라 한국에 왔는데 자신의 조국을 외치는 노래가 있고 네. 그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크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대사님에게도 네. 꽤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아우 이런 게 민간 외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함성이 네.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우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시 유럽의 관광 제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유럽 쉥겐 지역에 여행 제한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네. 자, 이것 말고도 이제 그동안 오버 투어리즘, 즉 과도한 관광 때문에 이 유럽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오버 투어리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같은 도시들이 네.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했죠. 네. 탈세계화의 경향이 이 관광 분야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이슈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일들인데요. 네. 2024년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네. 네,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 그리고 중동 분쟁에서 무전기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또 국가적인 슬픔이 있었고요. 네. 2025년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까요? 자, 그중 하나가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강력한 태양 폭풍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태양 폭풍은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폭발로 수소폭탄 수천만 개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이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태양 대기층에서 이온 입자들이 플라즈마 형태로 고속으로 방출되는 건데요. 네. 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물질들이 우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역대급 태양 폭풍이 온다며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네. 올해는 아예 10개의 이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맞아요. 네. 이 작년에도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의 오로라가 자주 나타났었고요. 이 심지어 우리나라 강원도 화천에서도 오로라를 발견할 수 있었죠.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니 생각도 네.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네네. 보러 갈 걸. 그죠? 네네. 자,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45대, 45대가 파괴되기도 했대요. 이야, 그 손실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네. 위성 한 대가 얼만데요, 그죠? 네. 오로라는 보기 좋지만 위성이 파괴되다니 걱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기상으로 작년보다 올해 태양 폭풍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전파 교란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 통신망과 전력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폭풍의 정확한 발생 일자는 하루 전이나 길어봤자 4일 전에나 알 수 있대요. 현대 과학 기술이면 태양 폭풍 날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예, 그러게 말해요. 네. 뭐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라 태양의 뜻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하늘의 뜻을 어찌 할 수는 없고 그죠? 네. 예, 네. 뭐 잘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자, 오늘은 2025년 글로벌 경제 이슈 10 6번째에서 10번째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네요. 네. 2025년 세계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2025년 세계 경제 지도를 미리 보고 나니 네.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아, 정말이요? 네. 아, 다행입니다. 우리 슬공님들도 자신감을 느끼셨기를 바라요. 우리 슬공님들 새해에도 슬공 언니와 함께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올해도 꾸준하게 경제 공부 함께 해봐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